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인 자기조절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조절 학습은 일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독립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기조절 학습자는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지식 생산과 흐름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학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직장에서도 독립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나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같은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평생 학습 요구를 충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들도 온라인 교육 옵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이해도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인 자기조절 학습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와 트레이너가 학습자가 지식 격차를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며 보다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될 때 학습자가 평생 동안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메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 교육 연구자들은 왜 일부 초중등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성공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생들은 목표 설정, 자기 모니터링, 자기 평가와 같은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했으며 반복, 조직화, 확장과 같은 인지 전략도 활용했습니다. 또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관리, 같은 환경 관리 전략,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목표 지향, 노력 조절과 같은 자기 신념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학습자의 개인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조절 학습으로 분류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학습자가 세 가지 반복적인 단계에서 자기조절을 한다는데 연구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예비 단계이고, 두 번째는 학습 행동이 이루어지는 실행 단계이며, 세 번째는 학습자가 자신의 성과를 반성하고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자기 반성 단계입니다. 특히 베리 지머맨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세 단계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회인지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간 관리, 노력 조절,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일부 자기조절 전략은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반복, 확장, 조직화와 같은 다른 전략은 그 효과가 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와 직장 환경 모두에서 이러한 전략 중 일부는 학습 결과의 변동성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감, 자기 효능감, 내부 통제 위치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학습에 대해 더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반대로 덜 효과적인 학습자는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통제력이 없다고 느껴 학습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 및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예상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반면에 덜 효과적인 학습자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단순히 바로 시작하다가 결국 시간이나 적절한 학습 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 지식과 전략 사용입니다. 더 강한 사전 지식을 가진 효과적인 학습자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더 많은 계획과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사전 지식이 적은 학습자는 몇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학습 중 지식의 격차와 오해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합니다. 반면에
덜 효과적인 학습자는 학습 중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반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자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고려하고 남아있는 학습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반면에 덜 효과적인 학습자는 학습 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다음 과제로 서두릅니다. 학습자가 더 나은 자기조절 학습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지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물맨의 자기조절 학습 세 가지 단계를 기반으로 인지적, 메타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시적, 거시적, 메타 수준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은 개인과 그들이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개인화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에 중점을 둡니다. 거시적 수준은 학습 경험의 선택과 진행 과정을 탐색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며, 메타 수준에서는 적절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역량을 개발하는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기조절 태도나 전략이 약한 징후와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도구는 온라인 코스회에 통합되거나 교실과 직장에서 교사, 훈련사,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보고식 도구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 수준,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도움 요청, 학습 환경 준비, 자기 평가 기술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인력 평가의 실제 사례를 보면 매주 상사와의 주간 체크인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매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전송됩니다. 지난주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이번 주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셨나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나요? 이러한 응답은 상사가 직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 플랫폼과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기조절 학습 지원을 사용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에서는 펄스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전자 카드 형태로 추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펄스를 사용한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동기부여가 높아졌으며 정식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만큼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자는 단순히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 이상을 해냅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고 새로운 유용한 학습을 발견하려는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 많은 자료를 훑어보고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검색하며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망각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를 모두 실천할 시간을 찾아냅니다. 전체 학습 중 70% 이상이 자기주도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자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기술이 모든 자기주도 학습 활동의 어려움과 마찰을 줄이고 짧은 시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화된 학습 경로 전반에 걸쳐 자가규제 학습 기술을 목표로 삼고 이를 지원하면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를 돕고 평생 동안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